이 환율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1,473원인데요. 다소 안정되는 듯 하다가 다시 좀 불안정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환율이 왜 중요하냐?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좋은 점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수입 물가와 원자재 물가가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민생고가 심각해지고 특히 자산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계속 커지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지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미 베센트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환율이 좀 안정이 됐다가 어제 한은에서 금리 동결한 후에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환율 안정화 위해서 한미 간 금리 격차를 좁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미국의 인하 기조와 달리 동결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왜 이게 불안정해지느냐?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 문제였습니다. 통화량 증가가 환율 상승 요인이 아니라고 강변을 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계속 이렇게 노답의 발언을 하면서 시장으로 하여금 아무 대책이 없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이창용 한 총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도가 지나치고 있다. 이대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판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진단이 잘못되면 대책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2022년 초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에 환율이 급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학개미 등 남 탓을 그만하고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베센트 장관의 구두 개입으로 1% 인하됐지만 그 환율이 안정이 되자마자 이창용 총재의 헛소리, 노답으로 시장이 화난 거 아니겠습니까? 환율 불안정 요인은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통화량 증가 또는 외환의 순유출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것인데 극구 통화량 증가는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환율이란 통화가치의 상대평가입니다. 통화가치의 상대평가. 한미 간의 통화량 증가율 격차가 분명히 우리가 그래프 등을 보면 이창용 총재 취임 이후 벌어진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화가치의 상대평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이 이 통화량 증가가 요인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화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M2의 정의를 한은이 지금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은 총재가 환율 급등에 노답 발언을 하니까 시장이 통화량 증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회의적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피봇 상황으로 금리 인하 기조와 경기 부양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과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리 인하 기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환율 때문에 이 금리 인하도 하기 어렵고 경기 부양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와 있는데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한은 총재 이 수급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환 공급, 그러니까 서학개미나 이런 부분 또 국민연금 수합 이런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구조적 요인도 검토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통화량 증가율을 통제하고 확장 예정이 불가피하게 경기 부양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한계 내에서 하고 금리 동결 또는 인상할
한국 기업, 외국 기업 모두 국내에서 투자하고 사업하고 싶게끔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도입해서 사업 환경 개선하고 규제 완화가 굉장히 기묘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하는 총재는 통화량 증가율에 대한 기존의 고집을 벗어나서 이 문제를 겸손하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통화 정책에 큰 요인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